슬라이드에 그보다 조금 더 자세하고 또 재밌는 그림도 있고 사진도 많고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환자분들 입장에 대해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요즘에는 건강 강좌 너무 많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자기가 알고 싶은 정보 다 알 수 있고 매일 9시 뉴스에서는 건강 관련 기사가 매일 나오고 신문에도 건강 관련 페이지가 따로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학적 지식, 정보 이런 거는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여기 벌써 이런 얘기로 여러 번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학적인 내용보다는 제가 실제로 환자를 진료실에서 또 병실 입원 환자 이렇게 회진을 돌면서 매번 반복적으로 듣는 질문들 또 매번 환자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실수들 이런 것들 좀 모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가 아마 이건 딴 데서 못 듣던 얘기인데 하고 그런 더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제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혈관 합병증. 우선 제가 합병증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합병증이라는 말을 많이들 쓰시는데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데 합병증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병을 얘기합니다. 고혈압, 당뇨병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무슨 병이 생겼어. 또 그 병 걸렸는데 그것 때문에 또 무슨 병이 생겼어. 그렇게 연쇄적으로 딴 병 때문에 생긴 병을 합병증이라고 합니다. 꼭 병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고요. 어떤 수술을 받았습니다. 맹장 수술을 받았는데 상처가 골맞습니다. 그래서 고름이 막 나오고 그것도 수술의 합병증이죠. 그래서 어떤 병 때문에, 어떤 약 때문에, 어떤 치료, 수술 때문에 생기는 2차적으로 그것 때문에 생기는 병을 합병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혈관 합병증이라는 말은 어떤 병을 잘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병 때문에 혈관에 어떤 병이 생기는 거를 다 묶어서 혈관 합병증이라고 합니다. 혈관 합병증 그러면 뭐 특별히 아주 뭐 수술 받거나 이런 사람들만 생길 것 같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혈관 합병증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섭고 심각한 문제냐면요.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죽는 원인 1, 2, 3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지난 15년 동안에 이 순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1위는 단연암입니다. 한국 사람 암으로 제일 많이 죽고 있고요. 두 번째가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혈관 질환 말이 좀 어려운데 중풍입니다. 중풍. 푹 맞은 거. 그걸 뇌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심장 관련 혈관 질환입니다. 심장 아니면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들에 생기는 병들. 이 두 가지를 따로 분리했기 때문에 2위, 3위가 됐는데 이 두 개를 합해서 혈관 합병증이라고 혈관 질환이라고 본다면은 암보다 많아집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결국에는 나이 드시면은 우리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노인의학 전공하는 의사들하고 사람은 결국 늙으면은 암 아니면 혈관 때문에 죽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람이 실제로 좀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혈관 질환하고 암에 안 걸리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오래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이 이걸로 지금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도 이런 그 뇌혈관 질환, 중풍, 심장 질환, 급사하고 막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의 원인이 결국엔 다 고혈압, 당뇨병입니다. 물론 고혈압, 당뇨병 이외에도 이런 혈관 질환을 만드는 질환이 있지만 이제 그거는 다른 기회에 들어보시든지 아니면 이미 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요 두 가지 질환, 우리나라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병의 원인이 바로 고혈압, 당뇨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혈관 합병증, 아까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뇌혈관 질환에는 중풍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학적 용어로는 뇌경색, 뇌출혈 이렇게 얘기합니다. 뇌경색은 혈관이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힌 겁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은 사람이 말을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발음이 혀가 꼬이고 술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고 어느 쪽 한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됩니다.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발을 질질 끌고 걸고 갑자기 그렇습니다. 갑자기. 심한 뇌경색이 오면 사람이 정신이 없습니다. 아침에 깨어봤는데 정신이 없어요. 사람이. 그러고서 회복 안 되면 이제 식물인간이 되는 거죠. 뇌출혈은 반대로 뇌 속에 있는 혈관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중풍의 한 종류고요. 뇌출혈은 대부분 뇌경색보다 조금 더 심합니다. 이 뇌라는 거는 딱딱한 두개골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피가 나면 어디로 이렇게 흘러갈 데가 없어요. 피부에서 이렇게 피 나면은 흐르잖아요. 그래서 심하게 안 붓게 흘러버리면 심하게 안 보일 수 있는데 뇌라는 거는
딱 두개골 딱딱한 거로 갇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피가 나면은 혈액이 쏟아진 거가 뇌 안에다 갇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뇌가 힘들어하죠. 압력이 올라가서 혼수 상태 되고 식물이가 되고 그냥 갑자기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 관련 혈관에 있는 혈관합병증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협심증이라는 병은 심장 혈관이 막혀서 평지 걸을 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계단 올라가고 등산 조금 세게 하면 가슴이 콱 막혀옵니다. 숨을 못 쉬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이고 뻐근하고 이렇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가슴 잘 안 아프고 그냥 숨찬 거로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증상이 조금 심하면은 그냥 기절합니다. 축구만 하면 기절한다 그러고 등산 가다가 자꾸 기절하고 기절해서 병원에 실려오고 이렇게 됩니다. 심근경색증은 혈관이 좁아진 게 아니고 심장혈관 뇌경색처럼 심장에 있는 혈관이 아예 막혀버린 겁니다. 이런 분들은 운동을 심하게 할 때만 증상이 있는 협심증하고는 다르게 가만히 있는 상태도 혈관이 막혀 있기 때문에 운동 심하게 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가만히 있을 때 똑같이 있습니다. 가슴이 막 터질 듯이 아프고 제가 이제 심근경색증 환자들 수술을 일주일에도 뭐 2-3명씩은 꼭 하는데 그 아주머니들한테 꼭 물어봅니다. 아주머니 이거 얼마나 아픕니까? 아플 때 굉장히 아팠어요? 아기 날 때보다 아픈가요? 그러면은 아기 날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극심한 가슴의 통증이 몇 시간씩 계속되고 빨리 병원에 오지 않으면 이제 3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혈관에 우리 몸에 혈관 안 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콩팥이라는 장기로 가는 동맥을 신장동맥 혹은 신동맥이라는데 거기도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좁아지는 분이 있습니다. 이러면 어떤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냐면은 증상이 아니죠. 이거는 혈압이 조절되질 않습니다. 약을 4개, 5개 먹어도 혈압이 항상 180이에요. 그런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약을 한 4-5개 먹는 분들한테 검사를 이것저것 해보면은 콩팥 혈관이 좁아져서 그 다음에 혈압약 열심히 먹고 있는데도 혈압 자꾸 오르고 콩팥 기능이 계속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신장 기능 장애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쪽 다리로도 굵은 혈관이 가고 있습니다. 다리는 우리 몸의 차로 얘기하면 바퀴에 비유할 수 있는데 바퀴가 튼튼해야지 어디 산도 가고 이럴 거 아닙니까? 다리를 등산도 하고 계단도 올라가야 되는데 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다 보니까 걸을 때 다리 근육으로 피가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으면은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걸으면 종아리가 아픕니다. 그러다가 병을 키우고 아니면 갑자기 완전히 그나마 신랄같이 조금 흐르던 혈액이 완전히 차단되게 되면은 다리가 심근경색증은 심장살이 피가 안 통해서 심장살이 죽는 것처럼 다리 살점이 다 죽습니다. 새까맣게 썩고 다리를 자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허혈성 장질환 먼저 얘기드리겠습니다. 허혈성 장질환은 장으로 가는 혈관에도 혈관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변을 본다든지 굉장히 배가 아픕니다. 장이 썩는 통증이기 때문에 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장이 새까맣게 손가락 꽉 조매면 손가락 새까맣게 되는 거는 상상하실 수 있죠. 장으로 가는 혈관이 꽉 막히다 보니까 장이 썩는 그런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나 생기지 않고 고혈압, 당뇨병, 담배 안 끊고 계속 피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잘 생깁니다. 피대변을 보게 되고 장이 썩으면은 우리 몸이 장 안에는 수조 마리의 세균이 들어 있습니다. 피 썩고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폐혈증이 되고 사망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 다음에 혈관 합병증은 꼭 좁아지는 거로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혈관이 이렇게 펑퍼짐하게 자기 원래 크기보다 늘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꽈리 류자를 써서 대동맥류라고 그러는데 대동맥이라는 혈관이 특히 잘 그런 식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대동맥이 보통 우리 몸의 제일 큰 혈관을 대동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몸통 속에 한가운데를 딱 지나갑니다. 파이프처럼. 보통 크기가 한 직경 3cm 정도입니다. 근데 그게 막 7cm, 8cm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터지게 됩니다. 그거는 늘어날 때 심하게 늘어나면 그 늘어나는 팽창되는 힘 때문에 그 배가 아프고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 대부분 모르고 있다가 뻥 터지는 그 순간에 급사를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혈관합병증은 날벼락처럼 오게 되고 사람 생명을 갑자기 뺏어가게 되고 이런
무서운 좀 폭탄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혈관합병증은 왜 생기는가요? 동맥경화, 죽상동맥경화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죽상동맥경화증 때문에 제가 말한 모든 혈관합병증이 생깁니다. 사람 혈관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사람 혈관은 여러분들 집에 있는 보일러 파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일러 물 가열해서 욕조까지 물이 와야 되는데 그때 쓰는 게 파이프지 않습니까? 그 파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파이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기가 피가 지나다니는 통로입니다. 그 안쪽 벽에 이렇게 얇게 그 창호지의 집의 벽지에 비유할 수 있는 얇은 막이 발라져 있습니다. 그걸 혈관 내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혈관 내막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혈관을 지키는 성으로 말하는 성벽입니다. 그게 혈관 내 압력이 높다든지 고혈압이죠. 혈관 내 혈당이 높다든지 혈관 내 콜레스테롤이 높다든지 아니면 담배를 핀다든지 하면은 그게 뜯어집니다. 찢어집니다. 벽지 떨어지듯이 뜯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 안에는 아무리 고기를 안 먹는 사람도 아무리 기름진 걸 먹지 않는 사람도 우리 몸에는 콜레스테롤이 다 떠다닙니다. 혈중에는 노란 점으로 이렇게 찍혀 있는 걸 콜레스테롤에 비유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찢어진 틈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혈관벽에 누렇게 얼굴에 여드름 젊은 사람들 얼굴에 여드름 나듯이 이렇게 고이게 됩니다. 그게 점점 고이게 되고 고이다 보면은 그 기름 덩어리를 싸고 있는 얇은 막이 있죠. 그게 어느 순간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터지게 됩니다. 터지게 되면은 우리 몸에는 어디든 간에 상처가 나면은 생리적으로 딱지가 지게 돼 있습니다. 빨리 아물어야 되죠. 딱지가 달라붙습니다. 딱지는 의사들이 혈전이라는 말을 쓰죠. 환자분한테 설명할 때 혈전이 달라붙습니다. 그러면은 혈전이 뭉게 자라면서 덩어리가 되면은 피가 지나가는 통로에 그게 지가 떡 들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혈류가 차단이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뇌경색 이런 식으로 좁아지다가 갑자기 혈관벽에 있는 기름 덩어리가 똑 터지면서 아니면 딴 데서 날라온 혈전 덩어리가 턱 막으면서 혈류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뇌경색이고 뇌출혈이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좁아지는 식으로 동맥경화가 진행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혈관이 바깥으로 자라는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동맥류처럼 풍선처럼 빵빵하게 커지는 겁니다. 실제 혈관이 그래서 병들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의 정상 혈관이 이렇게 땡그랗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랑말랑합니다. 만져보면 우리 어머님들은 옛날에 그 광목으로 애기들 기저귀 할 때 노란색 고무줄 채우지 않습니까? 그런 고무줄처럼 말랑말랑합니다. 그런 탄성 있는 조직이 이렇게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혈관 벽에 이렇게 차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딘가 톡 터지면 이렇게 시뻘건 혈전들이 떡 들어앉게 되고 이 사람은 막혔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막힌 이하로 피가 안 갔기 때문에 뇌에서 막혔으면 뇌경색, 심장에서 막혔으면 심근경색이고 장에서 막혔으면 장이 썩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제가 그래서 환자에게 찍은 사진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사진 보시면 알겠죠? 이게 사람 얼굴, 이렇게 해골이 보이지 않습니까? 경동맥 사진을 찍은 건데, 이 경동맥에 보면 이렇게 굉장히 좁아져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뇌 혈관을 본 건데, 이렇게 굵은 혈관이 올라가다가, 혈관 합병증이 생겨서 동맥경화로 이렇게 좁아져 있는 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막히면 이제 이쪽, 왼쪽 뇌는 피가 안 가서 다 죽는 것이고, 이 위치는 뇌 전체를, 이런 말단에 막히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 막히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여기 막히면, 사실 거의 소생할 수가 없는 그런 중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심장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혈관도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지나가는 혈관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멀리 있는 분은 안 보이시겠지만 가까이 앉아 계신 분이 여기 속안에 길다란 무슨 덩어리가 보이실 거예요.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혈전 덩어리가 떡 들어 앉아 있는 겁니다. 혈관이 막혔습니다. 그죠? 이건 막힐 정도는 아니죠. 이거 막힌 거는 심근경색증, 살이 죽습니다. 협심증은
평상시에는 간신히 피 흘러요. 이렇게 좁아져 있는 대로 간신히 흐릅니다. 이런 사람이 등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은 막 쿵쾅쿵쾅 뛰어야 되는데 일로 요 피 받아먹고서는 심장이 엔진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파오게 되죠. 이런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막히면 이제 혈관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콩팥혈관도 협착이 오고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의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콩팥혈관, 콩팥은 우리 몸의 왼쪽 옆구리에 이렇게 하나씩 달고 있습니다. 예, 왼쪽, 오른쪽인데 여기 보면은 오른쪽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찰록 좁아져 있는 이분은 30대 후반 남자분인데 혈압이 뭐 전혀 조절이 안 돼요. 240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찍어봤더니 이렇게 좁아진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리로 가는 혈관도 이렇게 좁아져서 오른쪽 그림 먼저 보실까요? 이거는 CT 사진을 찍은 겁니다. 혈관 CT를 찍으면은 오른쪽, 왼쪽입니다. 사람을 앞에서 본 겁니다. 혈관은 오른쪽은 잘 가죠. 왼쪽은 오다가 이렇게 아예 막혔습니다. 이분은 걸을 수가 없다고. 한 500m 걸으면은 다리가 아파서 멈춰야 된다고, 나 골프 좀 치게 해달라고 오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막혀 있었습니다. 이분은 좀 더 심각하죠. 여기는 어디냐면은 뱃속입니다. 뱃속에서 사람 다리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사람은 이렇게 대칭이거든요, 좌우가. 예, 근데, 여기 똑같은 모양이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여기서 막힌 겁니다, 혈관이. 완전히 막혀 있었고, 이렇게 막 지렁이처럼 옆에 막 보이는 혈관은 정상적인 사람은 없는 혈관인데, 돌고 돌아서 다리로 흘러가는, 갑자기 막히지 않으면 이렇게 새길들이 발달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리 혈관 막힌 분들이 당뇨병 환자들 중에 특히 심한데, 자기가, 저한테도 그런 분들 많이 옵니다. 걸으면 다리가 아픈데 나 혈관 동맥경화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간단하게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 다리 좀 보시는 것처럼, 사람 다리에는, 종아리에는 혈관이 3개가 흐르는데, 2개를 자기가 스스로 만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발등으로 지나가고요. 하나는 안쪽 복숭아뼈 밑으로 싹 스쳐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자기 발등을 이렇게 딱 대면은, 오늘 집에 가서 한 번씩 해보세요. 특히 당뇨병 있고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면은 맥박이 팍딱 뛰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잘 뛰면 자기는 다리 혈관에 피 잘 통하고 있는 겁니다. 저쪽 배에서부터 요 발까지 혈류 잘 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만져지시면은 당황해하지 마시고 안쪽에 복숭아뼈 쪽에 한번 이렇게 싹 대보십시오. 거기 만져보면 또 팔딱팔딱 잘 뛸 수 있게 됩니다. 다리가 제가 혈관 3개 있다고 그랬는데 3개 중에 적어도 하나만이라도 잘 뛰게 되면은 그분은 다리 쓰는데 별 문제는 없게 됩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잘 안 뛰는 것 같다, 안 만져진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다리 혈관이 합병증이 생겼나 보다 하고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다리 혈관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혈액순환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요. 글자가 잘못됐네요. 저리고 차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라고 저한테 많이 찾아오세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리고 찬 거는 혈액순환하고 관계없으세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은 주로 가만히 있을 때 저리시는 게 아니라 팔다리를 쓸 때, 걸어갈 때, 망치질을 하려고 팔을 쓸 때, 그때 그 팔다리가 터지게 아프고 조이는 겁니다. 찬 거는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피부가 찬 겁니다. 피부가 찬 겁니다. 피부 찬 거는 병이 아닙니다. 피부 밑에까지 피가 잘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리가 썩고 뭐 이럴 염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막 저리신 분들이 혈액순환제 막 사서 드시는데, 혈액순환제 몸에 좋다고 그러는데, 놀라시겠지만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약은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약은 없고 혈전 방지제라는 약은 있습니다. 아마도 이걸 갖고 뭐 그렇게 파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혈전이 안 생기면 혈관이 안 막히니까 좀 피가 막히지 않고 돌겠죠. 그거를 마치 혈액을 팡팡 돌리는 것처럼 순환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혈전 방지제는 혈전을 억제할 뿐이고 피를 돌리는 펌프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혈액순환제 갖고 오셔서 먹어도 돼요. 어느 게 더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가격으로 보나 효과로 보나 아스피린이 가장 좋은
혈전 방지제입니다. 제가 혈액순환제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혈전 방지제입니다. 아스피린 혈액순환제 아닙니다. 그냥 혈전을 안 생기게 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환자에서는 아스피린만 갖고 안 돼서 피 안 굳는 다른 약, 항응고제라는 다른 약을 써야 합니다. 아스피린 한 알에 조금 비싸게 만들어도 100원입니다. 옛날엔 10원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사서 드시는 혈전 방지제 아마 비싼 거는 1,000원까지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동맥류, 아까 하지동맥류는 좁아진 거였죠. 대동맥류는 몸 안에 있는 이런 큰 대동맥, 이굴기, 요굴기의 대동맥이 이렇게 크게 풍선처럼 어떤 분들은 진짜 이렇게 만지면 배 안에 축구공이 들어있는 것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커져 늘어나다가 뻥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교통사고 나면 사람이 왜 죽습니까? 교통사고 나면 혈관 터져서 죽는 겁니다. 혈관 터져서 출혈로 터지면은 병원 올 틈도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혈관합병증이 있는 분들은 치료를 잘 안 하고 조기 발견이 안 되고 방심하고 이러면은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콩팥 혈관은 좁아진 채로 계속 방지하니까 이게 콩팥이에요. CT로 찍은. 왼쪽 콩팥 모양이 어떻습니까? 말라 비틀어졌어요. 오른쪽은 제 크기보다 약간 커졌고, 이제 콩팥 하나 잃어버린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또 생겼어요. 여기도. 이거 이렇게 이제 놔두면은 이제 이 콩팥도 못 쓰고, 콩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오줌이 안 나옵니다. 오줌. 하수구예요, 우리 몸의 콩팥. 그래서 요독증이라고 오줌 요체 독독증에 빠져서 인공 투석하고 이러고 살아야 됩니다. 다리 혈관, 담배 안 끊으시고 담배 계속 피시고 당뇨병 조절 안 되면 혈관 막힙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다리 자르는 거 원인 제1위 사고입니다. 사고. 교통사고, 뭐 칼에 찔리고 뭐 이런 거. 두 번째가 당뇨병입니다. 담배. 그래서 하지동맥경화증에 대한 경각심을 안 가지시고 계속 담배 피시고 혈당 조절 안 되면 이렇게 다리를 절단하는 일도 있고, 심장병, 아까 대동맥류 이런 것들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안 되면은 생명을 잃게 되는 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예방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예방일까요? 제가 지금 왜 생기는지를 얘기해 드렸어요. 어떤 병 때문에 생깁니다. 합병증, 이 병 때문에 이 병이 생기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원인이 되는 병을 치료하시는 겁니다. 고혈압으로 진단받으신 분들, 당뇨병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고혈압, 당뇨병 열심히 치료하시고, 담배는 무조건 끊으셔야 됩니다. 담배는 이게 담배라는 총알로 자기한테 총 쏘고 있는 거예요. 담배는 무조건 끊으셔야 되고, 항상 낙천적으로 스트레스 없이 생활하셔야 되고, 콜레스테롤 높다고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높다고, 또 아니면은 음식물 조심이라도 해야 된다고 얘기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콜레스테롤 강화를 낮추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혈관 합병증, 여러분들 이거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혈압, 당뇨 잘 조절해야 된다. 그럼 잘 조절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사망률 1위라고 얘기했죠. 혈관 합병증이 잘 안 되니까 1위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 혈관 질환으로 죽는 사람이. 왜 조절이 안 되겠습니까? 왜 예방이 안 되겠습니까? 고혈압, 당뇨병의 제일 고약한 면 중에 하나가 증상이 없습니다. 고혈압, 당뇨병은. 만약에 혈압약을 안 먹었어요. 그러면 다음날 막 아파서 대굴대굴 구르는 그런 병이다. 그럼 약 잘 드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며칠 약 안 먹어도 아무 증상 없습니다. 머리 아픈 거가 혈압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괴롭지 않으니까 치료 안 하는 겁니다. 혈압, 혈당, 그러다 보니까 약 안 먹죠. 운동도 안 하죠. 막 드시고 싶은 대로 다 드시죠. 혈압, 혈당 조절 불량의 제일 원인은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약을 어떤 통계를 봐도 약 잘 안 먹는 게 제일 원인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병은 증상이 없는 병입니다. 합병증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숨어서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병입니다. 고혈압, 그래서 결국에는 합병증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혈관 합병증으로 사람 목숨을 뺐기 때문에 합병증 예방하셔야 되는데 합병증이 언제 생길까요? 오늘 약 안 먹기 시작하면 일주일 뒤에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빨라도 몇 년, 늦으면 20, 30년 뒤에 생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병 치료는 약 드시다 보면 이거 내가 도대체 왜 먹나 싶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2, 30년 뒤를 바라보는 지금 마라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장기적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70, 80 더 천수를 누리기 위해서 드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라톤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이기시겠습니까? 그냥 마라톤에서 꼴찌하고 싶으신가요? 다들 이기시고 싶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승자하고 패자는 이렇게 표정이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 가족도 괴로워하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그래서 승자가 되는 방법을 이제 치료 쪽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관련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 번 얘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세하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한 장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걸 여러 번 듣는다고 해서 잘 되진 않습니다. 절대 짜게 드시면 안 됩니다. 고혈압, 당뇨병, 더군다나 심장병이 있는 분들은 하루에 소금 5g 미만인데 이게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우리 세 번째로 강사 나오신 분이 영양사인데 도대체 얼만큼이 소금 5g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상상을 초월하실 겁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 습관적으로. 제가 일본에 자주 가는데 일본 가면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사람들 중에는 비만이 잘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텔레비전에 일본 뉴스 같은데 일본 하면 나오면 한번 보세요. 비만이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 왜 그러냐면은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이 진짜 자기 손만 해요. 도시락 크기가. 항상 적게 먹고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하라 그러면 전부 다 산에 가시는데 등산 꼭 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동네 학교 산보 하세요. 동네 하루에 한 30분씩만 걸으셔도 그것도 운동됩니다. 살 빼시면은 혈압 내려갑니다. 우리가 뚱뚱한 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합니다. 체중 1kg 줄이면 혈압 1 내려갑니다. 마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더 내려가는 건 아니고요. 뚱뚱하신 분이 혈압 1 내려갑니다. 제가 자기가 약 한 3개 먹고 있어요. 3개 먹고 있는데 혈압이 한 140에 한 90 이렇게 간신히 조절된단 말입니다. 체중 쫙 빼면은 135에 85, 130에 80 뭐 이런 식으로 한 5 정도는 너끈히 내려갈 수 있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약 하나 줄여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약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약물 치료, 일단 여러분들의 담당 의사 선생님이 주신 약물은 성실하게 잘 복용하셔야 되고 먹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항상. 치료, 얼마나 되면 내가 조절이 잘 되는 겁니까? 의사 앞에 와서 병원에서 잰 혈압으로 140에 90 미만, 140, 90까지도 괜찮습니다. 140, 90 정도 이하로. 어쩌다 한번 갔더니 오늘 150에 90이었어. 막 불안해 하시는데 어쩌다 한번 의미 없습니다. 예외적인 상황 몇 번 높게, 몇 번 아주 낮게 잰 거 말고 평균적으로 일관되게 내 혈압이 얼마나 나오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40에 90 미만이시고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철저하게 조절하셔야 됩니다. 당뇨병은 혈관합병증이 잘 오기 때문이죠. 135, 85 미만이셔야 됩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약 자꾸 의사가 약 하나씩 갈 때마다 늘린다고 싫어하시는데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혈압약이 늘어나는 겁니다. 더 낮춰야 되기 때문에. 병원하고 집에서 잰 혈압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집에서 잰 혈압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병원 오면은 혈압이 조금 높게 재집니다. 옆에서 사람들 시끄럽지, 의사한테 혼날까봐 막 긴장하지, 그래서 조금 의사들이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고려해서 병원에서 조금 높아도 약 추가 안 하는 거죠. 집에서 잰 혈압으로는 135에 85 기준으로 합니다. 고혈압 관련돼서 또 잘못된 상식이 있죠. 나는 뒷목이 안 땡김으로 혈압이 안 높다. 정상. 두통하고 고혈압은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혈압 높으신데 약 안 드시고 있는 분들 자기가 머리 안 아플 때 혈압 재보세요. 높습니다. 그래도. 그죠? 두통하고 아주 극심한 고혈압 때 두통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환자를 이렇게 놓고서 혈압을 쭉 환자한테 얘기 안 해주고 하루 종일 몇 번 재잖아요. 그러고서 환자한테 설문지에다가 두통 있음 없음 표시하라 그러면은 혈압 계속 높은데 머리 하나도 안 아파요. 두통하고 관련돼서 생각하지 마요. 여러 번 아까 얘기했지만 고혈압은 증상이 없고 합병증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의뢰 오시는 분 중에 나 얼마 전에 머리 아프고 머리 아프라고 얘기 안 하죠. 얼마 전에 혈압 올라서 약 하나 더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혈압이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나 나왔는데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머리가 아파서 하나 더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혈압은 재야지만 합니다. 머리 아프니까 나 혈압 올라간 거다. 뒷목 이건 아닙니다. 그때 재면 높아질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좀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지만 사람이 몸이 아프고 괴로우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누군가 화나게 했어요. 누군가한테 한번 두들겨 맞았어요. 성났어요. 열 막 받았어요. 몸 찌뿌둥해요. 우리 몸에 교감신경이라고 해서 흥분을 시키는 신경계가 있는데 그게 혈압 팍 올립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거는요. 그래서 혈압약은 두통약으로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혈압이 잴 때마다 다른 것은 잘못 재서 그렇다. 우리 집 기계는 뭐 영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도요. 사람은 여러분들 혈압계 많죠? 병원에 5분 간격으로 한 4번 재보세요. 4번 다 다릅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급히 재고 흥분 상태 담배 피자마자 재고 커피 먹은 다음에 재고 몸이 고통스러워 머리 아프면 그때 혈압 오릅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 의사가 혈압 잴 때 의사들은 이거 지키려고 항상 애씁니다. 이렇게 이거 상태에서 잰 혈압은 의사들이 인정 안 해요. 차분한 상태에서 바깥에서 적어도 5분, 10분 이렇게 기다린 상태에서 들어와서 딱 잰 혈압. 그것도 담배 피고 들어와서 재지 않은 혈압. 그게 자기 혈압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간 거는 그때만 올라간 거고 그거는 기다리면은 돌아옵니다. 혈압이 너무 오르는 것 같아서 불안해서 하나를 더 먹었어요. 뭐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필요 없으십니다. 빨리빨리 그때 낮춰주지 않으면은 뇌졸중 되고 심장마비 오고 오줌 안 나오고 콩팥 그런 장기를 괴롭힐 수 있는 그런 고혈압을 우리가 악성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악성고혈압은 어느 정도냐면요. 한 200에 120 이런 정도가 쭉 지속될 때 며칠 동안 그 악성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입원감이죠. 입원해서 빨리 낮춰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뇌졸중 오고 심장에 폐에 물 차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악성고혈압은 이 큰 병원에도 저희가 한 달에 1명 입원할까 말까 합니다.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잠깐 올라갔을 때 내가 왜 혈압이 올라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약 드시는 거 아니고 쉬고 뭐 음악 감상하고 명상하고 그러면 내려갑니다. 괜히 그때 혈압약 딱 먹으면은 약은 한 번 먹으면은 한 24시간 작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찰나 높았던 건데 원래 자기 혈압 잘 조절되는 사람이 하나 더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압 너무 내려갑니다. 혈압이 막 천장을 갔다가 바닥을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혈압은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치료하는 게 치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숫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200이니까 약 먹어야 되고 100이니까 그만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치료하는 겁니다. 고혈압 관련돼서 잘못된 상식 또 몇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 약을 먹게 되면 평생 약을 먹게 되니까 섣불리 시작하면은 큰 코 다친다. 괜히 의사들이 하는 말이다. 그런가요? 고혈압, 당뇨병 아까 얘기했지만 낫지 않는 병입니다. 평생 없어지지 않아요. 그 병을 치료해야 되니까 평생 따라가는 겁니다. 약도. 그래서 먹는 겁니다. 약이 마치 무슨 중독된 것처럼 내가 다 안 먹었어야 되는데 그때 한번 발을 잘못 들여놔서 그냥 약을 못 대네. 몸이 그냥 중독이 이게 아니고 병이 내 몸을 떠나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안경은 왜 쓰셨습니까? 안경도 한번 썼기 때문에 쓰게 됐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도 눈도 근시 원시도 한번 나빠지면 계속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경을 쓰게 된 겁니다. 고혈압약, 당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평생 가는 병이기 때문에 약이 평생 쫓아다닙니다. 그림자가 하나 붙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혈압, 당뇨병 진단받으신 분은 내가 그림자 하나 더 달았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은 못 쓰니까 운동이 최고다. 무슨 약은 약이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운동요법, 식이요법은 자동차로 얘기하면은 윤활유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조절되는 사람들 굉장히 적습니다. 또 하나는 이따가 세 번째 시간에 들어보시겠지만 한국 사람에게 과연 저염식이 가능할까? 의사들끼리 뒤에서 쑥덕쑥 합니다. 안 돼. 우리나라에서는 저염식 도저히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세 번째 한번 입원해 보신 분들은 저염식이 불가능하다는 걸 아세요. 병원 밥 진짜 맛없거든요. 왜 맛없는지 아세요?
소금이 없어요. 병원밥에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운동 저염식만 갖고 치료하는 경우는 젊은 사람들, 20대 고혈압 종종 있습니다. 높지 않게, 아쉽게 한 140, 92 이렇게 높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약 잘 처음부터 안 씁니다. 운동하고 살 빼고 특히 뚱뚱할 때 담배 끊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봅니다. 그렇지만 의사들 사이에 이렇게 어떤 합의는 한 3 내지 6개월 해봐서 약 안 쓰고 운동하고 살 빼고 담배 끊고 싱겁게 먹고 6개월 정도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외적으로 나중에 10kg 확 빼서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고 그건 그때 가서 약 줄이면 됩니다. 살 확 빼신 분들은요. 비약물 치료는 그래서 효과면에 있어서도 이렇게 큰 기대할 건 못하고 하긴 하셔야 됩니다. 윤활유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비약물 치료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약 먹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자기를 바꿔야 돼요. 운동 안 하는 사람이 운동 매일 해야 되고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는 그 고통을 겪어야 되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차는 기름을 넣어야 가죠. 윤활유도 물론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차한테는 차는 윤활유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다 필요하죠. 여러분들에게도 운동도 하세요. 물론 약도 드시고 처방된 약은 열심히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저염식도 해보고 그렇게 체중도 줄여보고 이렇게 해보는 게 제일 현명한 치료 방법입니다. 혈압약을 여러 개 복용하는 건 독해서 나쁘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혈압약은 의사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약제의 약 중에 가장 부작용이 적은 부류의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독해서 나쁘다라는 분들은 이제 여러 개를 먹다 보니까 이제 딴 합병증이 생겨서 온 거를 약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해하시는 거예요. 고혈압이 심하니까 약을 여러 개 쓴 건데 고혈압이 심한 사람이 합병증도 잘 오겠죠. 그러니까 병이 심해서 합병증 생긴 건데 약을 여러 개 먹었다라고 이렇게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약이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기 때문에 그 약 드시고서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의사한테 얘기하세요. 그리고 맞는지 검사해서 아니면 면담을 통해서 검증하면 됩니다.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습니다. 부작용이란 말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나쁘게 인식된 약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부작용의 한자는 별개로 따라오는 부입니다. 따를 부자. 근데 이거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안이불자 나쁜 인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약의 주작용, 혈압 강화시키는 게 주작용이고 그거에 부수적으로 또 이런저런 효과도 있다. 그래서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혈압약 중에 털나는 약이 있어요. 털나는 약 먹으면 부작용으로. 그건 주작용은 혈압 낮추는 거죠. 그죠? 부작용이 털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을 어떻게 하냐면은 요새 대머리 치료제로 씁니다. 그래서 대머리 피부과에서는 털나는 게 주작용이에요. 혈압이 떨어지는 게 부작용이죠. 그래서 부작용은 이렇게 나쁜 쪽으로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혈압약 먹으면 콩팥이 나빠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아까 약 먹으면 독하다고 얘기한 거하고 또 마찬가지로 그런 약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원래 자기가 콩팥에 병 있던 사람이 그 약 먹으면서 콩팥이 확 나빠지게 돼요. 그 덕분에 콩팥 질환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약 때문에라기보다는 본인이 병을 숨긴 채 가지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콩팥 나빠지는 경우에는 그 약을 끊고 원인을 찾고 정말로 약이 기여했다고 생각되면 다른 약으로 교체해서 쓰면 됩니다. 오히려 혈압 조절을 잘 하셔야 콩팥 기능 나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투석하는 분들 90%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입니다. 혈압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혈압 측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괄적으로 높은 거는 무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확하게 혈압을 측정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전날 술 드시면 안 됩니다. 다음날 혈압 올라갑니다. 15분 동안 흡연, 커피, 알코올 섭취하지 않아야 되고 조용한 곳에서 5분, 10분간 안정하셔야 되고 3번 이상 의사한테 3번 이상 가서 의사 앞에서 이렇게 준수해서 쟀는데 3번 이상 높을 때 그때서 비로소 내 고혈압인가 이렇게 의심하셔야 됩니다. 한 번 재고 고혈압 약 먹어
이런 의사는 좀 이상한 의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혈압이 일시적으로 불안할 수 있는 다른 원인들. 혈압을 올리는 다른 약도 있어요. 소염진통제, 관절약 이런 것들이 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이 사람은 진짜 그런 원인 없이 진짜 높은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병원 오면은 혈압이 조금 높게 재집니다. 그거를 흰 백자 옷 있죠. 제가 흰 옷 입었죠. 의사 앞에서 올라간다고 해서 백의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의 효과 때문에 집에서는 혈압 정상이고 조절 잘 되고 병원에서만 높아지는 백의 효과 때문에 높은 거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조절 집에서 괜찮으시면 잘 조절되시는 거 아니면 하여튼 혈압이 정상이신 겁니다. 다음 당뇨병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놀랄 만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성남 사는 분 1000명을 무작위로 택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1000명만 뽑아주세요 해서 65세 이상. 그분들의 혈당을 저희가 무료로 다 재드렸어요. 당뇨병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나 원래 당뇨병 있어요 하는 사람은 16%. 나 당뇨병 없는데요.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은 적 없는데요. 요번에 처음 발견된 사람이 16%입니다. 전 인구의 30%가 당뇨병입니다. 굉장히 많죠. 얼마나 됐을 거라고 지금 미국도 한 10% 정도 좀 잘 살고 뚱뚱한 사람 많고 이런 데가 이제 20% 이제 넘어갔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처럼 당뇨병이 많이 있고 당뇨병은 아니지만 정상혈당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무려 45% 거의 절반 가까이 있습니다. 놀랄 만한 사실입니다. 당뇨 대란이라고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당뇨병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혈압하고 비슷합니다. 운동하시고 드시고 싶은 대로 다 드시면 안 돼요. 적게 드셔야 됩니다. 자기 체중에 얼마 먹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약 처방된 거, 인슐린 처방된 거 열심히 잘 쓰셔야 됩니다. 얼마까지 낮춰야 됩니까? 평균적으로 이랬다 냈다 조금 변화 있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26 미만이면 좋고 요즘에는 의사들은 110 이하로 낮추라고 추천합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얘기죠. 밥 먹고 나서 아무 때나 재봐도 꼭 2시간 아니라도 됩니다. 1시간, 3시간 언제든 간에 200을 넘으면 조절이 안 되시는 겁니다. 인슐린 사용하시는 분들은 식후 혈당만 재시는 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아침에 놓은 인슐린의 효과는 지금 이 시간에 효과가 최고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놓은 인슐린의 효과가 최고 좋을 때가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은 지금 재셔야 돼요. 지금 5시 때 재서 200을 안 넘어가야 내가 아침에 놓는 인슐린 양이 적절한 겁니다. 안 그러면 늘려놓으셔야 돼요. 당뇨병 혈압도 낮게 조절하는 게 좋은 것처럼 당뇨병 혈당도 점점 낮게 조절할수록 혈관합병증이 적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혈당은 병가지 상사예요. 저혈당 한두 번 안 겪으셨면은 내가 혈당 좀 덜 조절되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하셔야 됩니다. 저혈당 아주 철저하게 조절하게 되는 분들이 바빠서 끼니 좀 늦게 먹고 적게 먹고 바빠서 그러면 저혈당 폭 빠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혈당 빠지는 분들은 약을 잘못 먹은 사람이 아니라면은 되게 혈당이 조절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상식 빨리빨리 얘기하겠습니다. 물 많이 안 먹힘으로 당뇨병 아니다. 당뇨병도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없습니다. 물 많이 먹는 당뇨병은 혈당이 한 400, 500 이런 채로 몇 달씩 가야지 그렇습니다. 하루 어떻게 400 올라간다고 막 물 계속 들이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역시 당뇨병도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치료하는 겁니다. 혈당 수치 그 자체를 숫자 노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는 하나의 이제 지표죠, 지표. 마찬가지입니다. 당뇨약도 평생 약 먹게 되니까 섣불리 시작하지 마라. 당뇨병도 평생 가는 병입니다. 평생 그림자 따라붙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운동도 병행요법입니다. 여러분, 당뇨증 환자 중에 운동을 만으로 조절되는 분들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어디서 얘기 듣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처방된 거에 대해서는 약 잘 드시고 운동도 더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인슐린 놓는 양 2번, 3번 맞을 거 1번 맞을 수 있고 약 4알, 5알 먹을 거 1알이라도 적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인슐린 치료하면 못 쓴다, 일찍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인슐린 여기 쓰는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슐린 쓰는 분들은 이미 당뇨병이 심해서 쓰는 거예요. 약이 안 들어서 아니면은 다른 장기의 문제로 심근경색증이 왔어요. 콩팥이 나빠요. 그러면 쓸 수 있는 약이 몇 개 없습니다. 의사들이 쓸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인슐린을 써야 됩니다. 몸이 그만큼 컨디션이 안 좋은 겁니다. 몸이 컨디션이 안 좋고 합병증 이미 다 갖고 있는 사람이 혈당 조절 잘 되는 사람보다 오래 사는 거가 가능성이 적은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슐린으로 썼다가 일찍 죽는 사람 병이 심한 거지 인슐린이 그 원인이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상식 때문에 인슐린 처방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인슐린 쓰시라고 그러면은 아주 굉장히 화내시고 어떤 분은 딴 병원으로 가버리세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미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는 예방하는 거고 이미 혈관합병증이 오신 분들은 어떻게 치료하겠는가? 혈관이 조금 좁아졌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십시오. 혈관이 우리 몸은 다 어느 정도 좁아져도 살궁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조금 좁은 거는 더 안 좁아지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시 고쳐잡고 열심히 그 원인을 고치시면은 이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 정도 좁은 걸로 사람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안 좁아지게 하는 치료가 있고 그게 고혈압, 당뇨병, 금연, 콜레스테롤 치료입니다. 너무 많이 좁아졌어요. 그때는 풍선, 스텐트 아니면은 혈관 우회술 같은 수술적 치료로 치료합니다. 아까 대동맥류 늘어나서 터지면은 즉사한다고 그랬죠. 그런 거는 도려내고 인조혈관 넣든지 스텐트로 합니다. 운 없이 나는 원래 많이 안 좁았는데 거기 혈전이 여기가 뻑 터지면서 혈전이 차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혈전으로 갑자기 막히는 거는 그래서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그래서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혈관이 좁아진 병이 있든지 아니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갔지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은 분들한테 의사들이 아스피린을 처방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스피린이 가장 좋은 혈전 예방약이고 값싸고 효과 너무나 입증이 잘 돼 있고 50년 전부터 50년 역사가 있고 과학적 증거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집에 가서 전부 다 아스피린 드시는데 혈관합병증이 없는 분들 그냥 나는 고혈압 있고 당뇨병만 있는 분에게 아스피린 그러면 다 드셔야 되느냐? 과학적 증거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미 혈관합병증 온 분들과 복부비만, 흡연, 당뇨병, 고혈압 하나 빠졌네요. 콜레스테롤 중에서 3가지 이상 갖고 있으면 아스피린을 추천합니다. 아스피린은 의사가 처방 안 해도 여러분들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3가지 이상 되는 분들은 뭐 드셔서 별 해로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안 좁아지게 하는 치료는 아까 이런 걸로 최대한 지연시키고 그러고서 남은 여생을 잘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미 너무 많이 좁아진 거는 많이 좁아졌다고 해서 다 하지 않습니다. 다 넓히지 않습니다. 증상이 심하든지 그 좁아진 걸로 인해서 아까 협심증 얘기했죠. 나는 도저히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하는 사람들 증상이 심하든지 증상 없어도 거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막히게 되면은 아스피린 먹어도 막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큰 손상을 입을 위험한 부위인 데는 증상 없어도 합니다. 가끔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혈관 좁아졌다는데 좀 넓혀주십시오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딱 선택해서 하실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 요 좁아져 있죠? 철망으로 이렇게 넓혀놨습니다. 이분은 가슴 아파서 이제 하신 건데 이런 시술들은 수술도 그렇고 다 1%, 3% 정도의 크고 작은 합병증, 멍들죠, 째서 아프죠, 어떤 사람은 수혈 받아야 되죠, 토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심장마비 올 수도 있고, 0.몇 %, 교통사고 당할 확률 정도의 확률에서는 돌아가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의사하고 상의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대동맥류는 이렇게 헝겊과 철로 된 철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풀어 올랐잖아요. 이렇게 떡 넣게 되면은 피가 일로 새 들어가질 못하니까 딱 갇히게 돼서 자기 혈관 원래 모양을 갖게 되고 실제로 이제 시술한 예인데요. 혈관이 한 77.5cm까지 늘어났던 사람, 이게 축구공처럼 커져 있던 사람입니다. 이게 스텐트 넣어서 이렇게 원래 모양으로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료합니다. 건강식품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혈관 관련해서 예방 효과가 입증된 건강식품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비타민 C, 의학적으로 의사들이 인정한 수천 명의 환자에게 줘서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 했을 때 먹은 사람이 확실히 좋긴 좋군 하고 결론을 내린 게 비타민 C, E, 그 다음에 엽산, 오메가3 지방산, 감마리놀렌산 정도입니다. 근데 오메가3 지방산, 감마리놀렌산 드신다고 오는 분들 저도 반대는 안 하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견과류, 땅콩, 호도, 그 다음에 생선이거든요. 이걸로 충분히 저는 커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음식 자주 드시면 꼭 이렇게 사서 안 드셔도 됩니다. 견과류, 생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에스키모인들하고 일본인이죠.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이 혈관 질환이 실제로 적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오래 살죠. 혈당 관련해서는 말토덱스트린이라는 약이 있는데, 식품이 있는데 그것도 당뇨 약이라고는 할 수 없고 먹은 거가 장에서 이게 몸 안으로 천천히 흡수시키게 되기 때문에 혈당이 먹고 나서 팍 올라가는 그런 걸 좀 지연시켜 줄 수 있지. 이건 정말 보조제지. 여러분들이 현재 쓰고 있는 당뇨병에 비하면야 효과는 미진합니다. 아시죠? 여기 제가 언급하지 않은 나머지 건강식품은 효과 불확실하고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홍삼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홍삼은 쥐실험에서는 혈압 올려요. 쥐실험에서는. 사람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낮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까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홍삼은 그냥 아직은 먹고 싶으면 먹고 먹지 말라고는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건강식품에 대해서는 제가 시시콜콜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소신껏 만들어서 파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 어떤 시각에서 건강식품을 바라봐야 되는지, 의사들은 건강식품을 이렇게 내 가족에게 이런 기준으로 추천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는가를 따집니다. 여러분들 과학적으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먹고서 좋은 사람 얘기만 들으면 안 됩니다. 안 먹은 사람도 왠지 괜히 좋아진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안 먹은 사람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열 몇 명 비교했더니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몇천 명 비교해 봤는지. 나만 조사하지 않고 저 사람, 저 대학 교수가 하고 저 대학 교수가 하고 그랬을 때 일관된 결과. 제가 홍삼 얘기했죠. 이 사람 괜찮다고, 이 사람 안 괜찮다. 그거는 아직 불확실한 겁니다. 일관된 결과 있을 때 통계적 분석. 우연히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을 점치는 게 통계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걸 너무 전문적인 얘기라서 그건 안 하고 통계적 분석상 검증됐는지를 봐야 됩니다. 먹으니까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다는 겁니다. 증상 기분이 아니라 그거를 피를 뽑아서 너 성분이 뭐가 좋아졌어. 이렇게 검사나 수치로 증명되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혈압에 무슨 효과가 좋다 그러면 혈압 잰 수치가 있어서인지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몇몇 주변 사람들이 야 카더라, 이 카더라, 저 카더라, 경상도 사투리 이렇게 얘기하죠. 좋더라. 이것만 갖고서 따라가시는 거는 돈도 버리고 효과도 못 보고 시간 낭비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과학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존 치료약에 비해서 여러분들 좋은 약 많이 드시고 있을 겁니다. 기존 치료약에 비해서 나을 것인가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약이 혈압을 20 정도 낮춰줘요. 근데 누가 또 이거 먹으면 혈압가 좋다고 해서 떼고서 그 약을 먹는단 말이죠. 지금 내가 먹고 있는 혈압약보다 나을까요? 그거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지금 득보고 있는 것보다 하고 똑같거나 나아야지 바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모든 신약들이 기존의 약하고 비교해서 효과 없으면 다 퇴출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건강식품도 이제 그런 시각에서 보셔야 됩니다. 마라톤 얘기했죠? 제가 마라톤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부산까지 마라톤 하십니다. KTX 타고 가시겠습니까? KTX? 말 타고 가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거는 KTX. 누군가 과학적 증거 부족한 거는 말 타고 가는 걸지도 모릅니다.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기고 싶은지 지기고 싶은지 30년 가는 마라톤에서 어떻게 하실지를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식품에서는
콜레스테롤 좋아요. 조절 잘 되고 있는데 그거 뭐 좋다고 그러니까 더 드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게 아까 그 오메가3 아닙니까? 오메가3. 피 검사해 보면 좋은 콜레스테롤 정상 내지는 오히려 너무 좋아요. 너무 정상보다 훨씬 올라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걸 더 먹겠다고 올린다는 그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42kg, 43kg짜리 젊은 여자가 더 날씬해지고 싶다고 지방 흡입술을 하죠. 그죠? 그런 격인 겁니다. 그거는 이제 자, 추가적인 득이 있다고 해도 가격 대비 내가 요만큼의 득을 더 누리기 위해서 이만큼의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견과류, 생선에도 불포화 지방산 많이 있습니다. 그걸 굳이 놔두고 건강식품으로 사서 드실 것인지 잘 생각하셔야 되고 부작용에 대해서 솔직하게 노출되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먹는 약 설명서의 뒤에 보면요. 한 페이지 가득 부작용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양심선언한 거죠. 근데 건강식품 먹으면 안 좋은 건 뭔지 정보 공개가 되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분과 신체 내 작용 방식이 명백히 밝혀져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냥 뭐 뭔지 모르게 하여튼 먹으면 좋대 이렇게 해가지고는 과학적이지 않은 겁니다. 양약 종류들은 요새는 한방도 이렇게 성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런 세포 내에 어디에 작동해서 혈관을 확장식 이런 식으로 이게 몸 안에 들어가면 어디 어떻게 간다고 다 낱낱이 밝혀져 있습니다. 무슨 보따리 장사가 와서 먹으라고 이거는 단일 성분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가지 어떤 성분이 가서 작용하는지도 모르고 이 성분은 또 무슨 부작용을 일으키는지도 모르고 이런데 드시는 거는 모험하시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한 거는 여기까지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시면은 운동과 식사 조절, 비약물 요법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뇨약, 혈압약 드시고 있는 분들 중에 조절 조금 안 되는 분들, 약은 잘 먹고 있는데 조절 안 되는 분들, 이게 부족해서인 겁니다. 하지만 대신 이거로만 하겠다. 이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무시도 하지 말고 과신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내 담당 의사를 믿고 처방된 약은 잘 복용하시고 마음에 안 들고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의사하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상하면 절로 가고 또 이상하면 저 병원 가고 이렇게 되면은 그간의 경과를 파악하고 있는 의사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30년 마라톤을 하는데 어떤 경로를 겪어서 왔는지를 아는 의사가 자기를 아는 의사가 하면 또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병원을 바꾸게 되면은요. 병원을 꾸준히 다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 혈압 혈당 재보시고 아까 팔다리 맥박 만져보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리 혈관 만져보십시오. 다리 혈관 질환이 있으면은 그분은 3분의 2 가능성으로 심장병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절이 잘 되기 시작하면 이제 슬슬 방심하시기 시작하는데 방심하지 마십시오. 뭘 제일 조심해야 되냐고 매번 이제 진료실에서 물어보시는데 방심하는 게 제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합병증은 성적표예요. 성적표. 열심히 치료하시고 항상 낙천적으로 생각하시고 병을 얻은 것에 대해서 비관할 필요 없습니다. 잘 관리하면서 꾸준히 장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잘 지내시다가 숨차든지 운동시 흉통이 있든지 발음장애 있든지 한쪽 근력 약간 이런 혈관 합병증이 생긴 것 같으면은 의사에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는요. 주변 사람들이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그거 하면 못 쓴다더라 그런 말에 너무 쉽게 현혹되지 마시고 그 말도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즐겁게 생활하시고 담배는 무조건 끊으셔야 됩니다. 뭐 줄이는 거는 안 됩니다. 무조건 끊으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